면접. 면접은 현재 의편만 해요. 현재 의편만 하고 전공 편입은 없는데, 전공 편입이 다시 부활된다면, 전공 편입에서 면접이 꽤 까칠했던 건 그것도 역시 이대로는 기억이 나네요. 이대는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 하거든요. 완전 블라인드. 예를 들어, 동아리 회장의 회장도 말 못해요. 직함이라. 그 동아리 회장이 뭐 중요해. 내가 그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장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해. 내가 회장을 맡았을 때, 축제 때 어떤 기획안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았다. 그 기획안을 써야 돼. 그게 뭐 회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 혹은 학생들이 이견이 생겼을 때 의견을 조율했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중요한 거지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직함도 쓰지 말라 그래, 심지어는. 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병고 한번 먹었거든. 거기는 면접할 때 경고 줘요. 경고 1. 근데 그건 괜찮은데 경고 2 맞으면 점수 1점 깎아요. 완전 블라인드 면접은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면접 보는 친구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블라인드 면접이 요즘에는 대세죠. 근데 그건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소 이름도 못 쓰고요. 그리고 논문 읽었을 때 교수님 논문 읽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 이름 못 써요. 그냥 그와 관련된 논문을 읽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 교수님한테 굉장히 감명받았다. 못 써요. 이국종 못 써요. 제발 이국종도 쓰지 마요. 이거. 이국종 교수님은 약간 의대에서도 조금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여하튼 교수님들 하나도 안 써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면접할 땐 그런 게 일단 주의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전공 편입은 자소서 베이스 면접이랑 그리고 전공 지식 면접이 좀 있어요. 예, 지식을 조금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전공 편입 면접이고요. 의편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 의편입이니까 의편, 수의편, 치편, 전공편입 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건 자소서 베이스, 자소서. 그러니까 자소서를 확인하는 거죠. 뭐 할까요? 근데 자소서 갖고 오면 이런 얘기예요. 자소서에 다 써 있죠. 지원 동기 딱 적고 물어봅니다. 자, 동기가 뭔가 이러면서 다 써놨는데 원래 그렇다고 다 써놨는데 물어본다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말할로 연습을 해야죠. 진짜 자기 얘기인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대조하진 않아. 똑바로 얘기하나?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을 자기가 정말 쓰고 생각했다면 잘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기. 그럼 당연히 계획도 물어보고요. 근데 이제 동기와 계획이 가는 순간 꼬투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자면 동기에서 좀 구체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코비드 사태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려 노력합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백신을 한번 설명해봐. 근데 요즘에 RNA 백신을 했는데 도대체 RNA 백신이 요즘에 뭐가 달라진 건가? 그 전에 DNA,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백신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거. 이게 지식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는 이렇게 꼬투리 잡을 게 되게 많이 있답니다. 거기서 전공 지식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이라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물어볼 때도 있고 대안을 어떻게 세웠는지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자소서 확인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자소서를 쓸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 대필이 안 되는 게 나아. 할 수가 없어, 대필을. 왜냐면 내가 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자기화하도록 되게 연습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또 여러분들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맞아요. 초안 들고 오면 좀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초안을 읽으면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동기가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놀래기도 하죠. 마치 면접하는 것처럼. 원래 그래. 원래 면접이야. 그러니까 면접의 베이스가 자소서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서 의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랑 이제 맞죠. 그때도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다음에 지성면접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성면접을 따로 하는 학교가 있나요? 요즘에 의편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는 있었냐면 의전원은 있었거든요. 지성면접 파트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 의편은 거의 지성면접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성면접이 이렇게 자소서 베이스에다 터지는 거죠. 물어보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MMI랑 이제 멀티 미니 인터뷰의 약자죠. MMI가 원래 정식 MMI는요 10분씩 6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면접하다 나가 떨어져요. 10분씩 6번이면 진짜. 현재 서울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의대가 우리나라 의대
의대할 때 쓰는 면접 방식이에요. 의전원에서도 몇 군데, 강원대를 비롯해서 도입을 했었고요. 뭐 한림대가 먼저 동원했다가 자기네가 먼저 주장하는 곳들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의편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가톨릭대하고 한림대하고 MMI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60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씩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약식. 그러니까 약식은 10분씩 3번. 정식으로 하면 10분씩 6번. 그 중에서 자소서 베이스 방이 하나. 그리고 상황 면접이 2. 그리고 인성 면접이 2. 상황 면접하고 인성 면접, 그럼 이제 하나씩 하기도 하겠죠? 상황하고 인성 면접이 뭐가 다르냐면요. 상황 면접은 연기를 시켜요. 연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취객으로 막 취객인데 취객으로 와서 이렇게 건드리다가 이렇게 손을 댄 거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손이 올라가서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뭐 조금 술을 취해서 막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다가 옆에 손을 좀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작년에 의편 기출이에요. 진짜 기출이에요. 그런 거 물어봐요.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반대 상황이어서 깜짝 놀랐어. 당신이 그 취객이라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지? 급사과합니다. 막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었거든요, 많이. 다들 막 사과하고 난리 났어요. 막 처분 받겠다고 하고 난리 나서 막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학교에다 뭐라 들어가면 제가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부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던데, 그건 좀 되게 낯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반대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연기를 동원해서 물어보는 것과, 근데 연기는 의전원에서 정말 많이 했고, 의편은 또 연기까지는 아니고 대답을 그냥 하는 경우에 속해요. 당신이 A라면 B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고신대 면접은 의사상이었어요. 미리 공지 안 했는데, 자네 의사상이 뭔가? 근데 재밌게도 앞에 뭐 하나 붙죠. 자네 개인적 의사상이 뭔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상은 뭔가? 그 다음 뭐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이게 불일치하면. 근데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되게 당황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요. 작년에 고신대 약간 압박 면접 스타일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이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분위기가 무서운 건가요? 근데 압박 면접은 저도 압박을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요. 생각보다 압박 면접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근데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요. 그게 압박 면접이에요. 사람 좀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또는 태도 갖고 압박 면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전에 이화여대 학사편 의편입 면접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렇죠. 백신을 제가 계속 물고 늘죠. 백신의 3가지 특징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백신이란 항원을 주입해서 이렇게 좀 자기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죠? 네. 근데 얘기하죠. 학생 3가지. 이게 압박 면접. 말이 딱 막히는 거죠. 3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준비를 막 해서 다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3가지 얘기하라고 3가지. 이러면 되게 당황하죠. 이렇게 주변에 좀 압박을 넣는 압박 스타일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모르고 하고 피해가려는 게 있어요. 글을 읽다 보다 보이거든요. 그걸 딱 집어서 물어보는 압박 스타일도 있고요. 근데 전자의 압박 스타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후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생글생글 웃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막 분위기 면접 좋았다 그러죠. 근데 막 치고 들어오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게 면접이에요.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라면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 한다고요? 상황 면접. 근데 그 상황 면접들이 대부분 어떤 딜레마 상황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옆에 치팅,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치팅하는 친구를 봤다. 어떻게 할 것인가? AI도 대답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얘기해야 되면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 AI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AI를 다룬 그게 아이로봇이었나요? 영화에서 흑인 그 수사관이 로봇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딱 하나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랑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구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자기였고 아이는 구해도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자기를 구하고 아이를 버렸거든요. 그 확률에만 의존하는 그 방식, 그게 싫어서 자기는 로봇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나요? 우리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의편의 확률이 얼마더라? 그죠? 그 사람인가요?
자신의 생각을 잘 고민해 보세요. 무조건 법적으로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통 그 뒤에 사연이 붙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치팅을 결심하게 됐는지. 집안은 어렵고 이번에 시험을 놓치면 장학금 떨어지고 학교 다닐 수 없고 막 구구절절해 막 이제. 그런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형평성의 논리와 그 개인의 힘듦,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인은 각자의 논리가 있는 게 성인이에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맨날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스파이더맨 보러 가면서 이제 이번에 어떤 딜레마가 나오는지 봐야지 뭐 이런 거. 슈퍼맨을 보면서도 딜레마를 봤는데 자살하는 사람 구하는 게 맞을까요? 좀 어려워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 구해놨더니 또 난리 나죠. 왜? 나 죽으려고 했는데 왜? 나 어떻게 살라고? 나는 지금 몸이 불구가 되었고 살아갈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왜 나보고 살라 그러냐고. 내 삶의 선택을 왜 네가 무시하냐고. 고민인데 이것도 고민 아닌가? 의료 윤리와 도덕적 윤리는 좀 달라요. 만약 의사시면 살리는 게 맞고요. 그건 의료 윤리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으로도 좀 생각해봤을 때 되게 좀 고민이 되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오지랖퍼잖아요. 되게 굉장히 오지랖퍼를 항상 고민을 하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상시에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얘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 갖다 주는 것도 요즘 난리든. 지갑 주어서 갖다 줬다고 전화해서 찾아줬거든요. 다행히 우리 아파트 사는 분이었는데 우리 형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제. 지갑 손도 대지 마. 그냥 지나가. 그래야 되나? 요즘엔 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갑 일부러 떨궈 놓고 돈 가져갔다고 한대요. 나는 찾아서 줬는데 여기 돈이 있었는데 돈을 가져가셨어요 한대요. 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도 없을 텐가. 그런가요? 글쎄요. 뭐가 맞나요? 뭐 떨궈 놓으면 다시 찾으러 오긴 하겠죠. 요즘엔 또 뭐 기억을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논 데를 기억하기 때문에 옮겨놓는 게 더 안 좋다는 얘기도 하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사소한 거 다 딜레마 아니에요? 삶이 다 딜레마야 사실.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생물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 이럴 땐 자소서 한번 써볼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래 공부해야 해 이런 거 다시 한번 내 동기도 생각해 보면서. 근데 동기하고 계획은 반드시 동기는 자기 고민도 해야 되지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계획 짤 때 공부 좀 해야지. 요즘에 무슨 기조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또 의학 계열에서는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 오지랖퍼는 아까 제가 공지사항 쪽을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공지사항의 초기에 제가 뭐 많이 올려드렸냐면요, 뭐 암학회, 신문, 데일리 신문 이런 거 사이트 올려드렸어요. 오지랖이죠, 제가. 그때 상대로 오지랖. 그 제목이 다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1탄, 오지랖 2탄, 오지랖 3탄. 그것도 있어요. 생명계열 친구들도 학회 좀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초창기에 좀 가서 들여다보시라고. 브릭 사이트는 매일 들어가고 계실 것 같고. 아닌가요? 생명계열은 브릭 사이트는 다 들어가셔야 돼요. BRIC 대문자 쓰시면 나오고요. 생물정보센터 그러나요? 포항공대가 만들었던 건데. 브릭 사이트도 들어가시고 의대는 의사협회도 있고요. 암학회도 있고요. 레지던트 협회도 있고요. 각 분과별 학회들도 다 있어요. 이름만 치면 다 나오는데 사실은. 좀 가서 구경도 좀 하세요.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관심사랑 일치하는가. 그래서 논문도 뭐 꼭 영어가 아니어도 요즘에 거기 리뷰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공부해야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해야. 그리고 시간이 아까운 분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대화 속에서도 내가 이 친구한테 배울 게 있는 거. 혹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게 좋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잘못된 걸 썼어.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게 잘못이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죠. 학생 요즘에 그거 틀렸어. 요즘 학교에서 그거 다 틀렸다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선생님?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바짝 엎드리세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퍼런스가 진짜 중요해요. 레퍼런스 탓을 하면 되잖아. 내가 연구한 게 아닌데. 내가 연구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내가 연구했다면 또 몰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은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배울게요. 선생님들이 가르침 열심히 받아서 그것도 교정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잘잘못은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거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건 인상이 남는다고요. 이 친구가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잘못된 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것과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평상시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소한 팁 몇 가지. 복장이요. 뭐 보통 이렇게 정장을 입는 편이에요. 의편은 거의 다 정장을 입어요. 실제 근래 저도 약간 이제 의전원은 무조건 정장이었거든요. 다 정장을 하고 갔는데 의편 입은 그래도 일반 편입 2학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트, 약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 정장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미 정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겉옷을 입고 옷을 그러니까 약간 좀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의편 그런가 해서 혹시나 해서 그래도 정장을 좀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 정장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정장 입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던데, 예, 되도록이면 의편은 정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취업에서 가져온 거긴 합니다만, 재밌게, 요즘에는 이런 표가 없어요. 우린 다 블라인드라서 번호표만 있어요. 그죠? 얼굴도 없고. 근데 수험표 번호도 새로 봤거든요. 그날 가서. 다 블라인드인데, 다 까만색 옷 입죠. 무슨 장례식장 같아 가면 다 까만색 옷 입고 있고 다 하얀 거에 까만색.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옷 입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보라고. 내 옷을 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반짝반짝한 옷을 입으면 제 반짝반짝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는 위쪽에다 뭘 반짝반짝한 거 하면 제 키를 좀 상쇄할 수가 있더라고. 디자이너들이 그런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근데 면접은 말이죠. 내가 눈을 맞춰가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내 표정을, 내 얼굴을.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막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티 말고 까만색 입으세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좀 티라고도 했는데 예쁜 색깔 좀 입고 가라고도 얘기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계열로 입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짙은색 계열로 입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커트가 좀 저는 뭐 바지 스커트 바지도 괜찮아요. 바지 정장도 괜찮고요. 스커트 입어도 괜찮고요. 저는 스커트 너무 타이트하게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앉아요. 면접이 대부분 앉아서 하거든요. 되게 불편해 보이던데. 그래서 앉은 거 고려하셔야 돼요. 남성분들도 맞아. 앉아보세요. 좀 이렇게. 그냥 서서만 하지 마시고 옷을. 앉아서 면접을 봤기 때문에 앉았을 때 편한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장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신감, 그리고 좀 똘똘해 보이도록 옷도 입는 게 필요하고요. 메이크업 기본 하셔야 되고요. 구두 단화 안 돼요. 여성분들 플랫 슈즈 아니래요. 굽 있으셔야 된대요. 예, 그래야 허리도 펴지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좀 단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플랫 슈즈 신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면접 자세는 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자세 안 나와요. 생각보다 제가 자세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누가 면접관일까요? 오른쪽이 면접관이지, 그지? 아주 편안하시잖아요. 자, 제가 보기, 여러분들 보기 오른쪽. 그죠? 왼쪽이 면접 보는 친구 같죠? 느낌 빡 오죠? 저 자세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등 붙이고 앉으시면 안이 되어요. 등을 떼세요. 그 의자 약간 끝쪽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리가 아래로 붙거든요. 그리고 허리 세워지고, 허리 세우고. 이런 자세 안 할 것 같죠? 근데 거의 지적받아요. 다 다리가 꼬아. 다 이래. 다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리가 심심하거든. 그래서 다리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일 되게 많고, 남성분들도 다리를 꼬았다 폈다 아주 좀 삐딱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재밌게도 신체 구조상의 특징이에요. 남성은 약간 다리를 벌리고 앉게 되어 있고요. 여성은 다리를 모아서 앉게끔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자세 연습도 좀 하세요. 생각보다 이게 보여요. 왜일까요? 평가서가 이런 걸 평가해요. 제가 평가서를 저는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평가서 항목이 있어요. 면접을 하면. 자세 평가로 들어가요. 자세가 어떤 게 있냐고요? 그 자세에는, 이렇게 앉은 자세가 아니야. 그런 자세 말고, 보세요. 무슨 자세인지. 판단력. 그러니까 이 판단력에는 옳고 그름이, 아까 성악 면접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이 애매한 게 되게 많잖아요. 중요한 건 애매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A도 괜찮을 것 같고, B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판단력, 판단을 하나 내리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게 필요하죠.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라도 답을 더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 답을 못했어. 어떡하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답을 다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답을 되게 못해서 안타까우니까 한마디라도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유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라도 얘기를 구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죄송하지만 제가 준비한 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워서 혹시 준비한 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해봐. 아니죠. 하지 마. 이럴 때도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연습 안 하시나? 저는 요즘에 거부당하는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거부에 민감해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버스가 지나가도 상처받아요. 저 내려놓고 그냥 가도 막 상처받고, 엘리베이터 문 닫혀도 상처받고,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막 면접관이 막 하지 마! 이러면 되게 상처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표정 그런 거 다 봐요. 우리 앞에서.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되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대처능은 이제 판단력과 유사한 거고요. 자신감. 예, 자신있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거짓말은 근데 2번, 3번 물어보면 딱 티가 나요. 그거야, 뭐. 그 다음에 전달력. 이 전달력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으시죠. 목소리 크기. 제대로 전달되는지, 강약이 있는지, 빠르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평가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기는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 면접할 때 저는 여기 앉고요. 여러분들은 저기다 세워요. 안 들려! 그러죠, 저는. 근데 되도록이면 그러고 싶은데 요즘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강의실에서 하거든요. 생각보다 상담실에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상담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상담실 끝에 앉잖아요. 저 끝에 앉고. 최대한 거리를. 왜냐면 여러분들 가까이 앉으면 막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해요. 이렇게. 뭐, 배려이죠. 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죠. 귀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생각보다 자신감이고요.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 속도가 저절로 조절돼요. 목소리 빵 큰 사람이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목소리가 크면 속도가 좀 조절이 돼요.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저 말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 빠르게 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쉬어요. 말을 쉰다고. 한 문장을 마무리하고 텀을 줘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일단 빨리는 했지만 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다는 인상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요령일 것 같고요. 명확해야 돼요. 발음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특히 발음을 하려니까 안 되지? 전공 용어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 자기의 의견도 잘 전달을 해야 되지만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확성의 전달력이 또 마무리 하나가 이거죠. 동사를 잘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글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문제 풀 때 A, B 이것만 풀어서 그런가 봐. A입니다. B입니다. 그리고 답은 다 단아까예요. 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욕 안 돼요. 한 번 정도는 봐줘요. 그랬고요. 정도 한 번 정도 봐줘요. 근데 2-3번으로 가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되게 공식적인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의 면접이라기. 우리 면접 좀 고루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그 얘기는 안 했나? 자기소개서는 존댓말로 씁니다. 교수님들한테 쓰는 거라서요. 그래서 반말이 아니어요. 다 존댓말로 씁니다. 글자 수가 어떻게 찾아야겠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존댓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면접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해와 지식, 질의 내용에 대한 적합한 답변. 그러니까 이건 뭐 답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도 하셔야 되고 상황 면접도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기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목소리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와 지식 파트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 답안 마련하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고 마련을 안 하세요. 자소서도 일종의 원고 마련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동기에 대해서 원고를 미리 마련을 해놓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것들은 원고를 안 쓰시더라고. 다 말로만 연습을 하세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글로 써보세요. 그럼 다듬을 수 있고 훨씬 더 자기의 말을 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좀 더 이성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고 마련하는 연습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글로 쓰세요. 되도록이면.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글로 조금씩 써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는 시선 처리. 이 시선 처리는 눈 맞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눈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질문을 오른쪽 면접관이 하셨어요. 면접관이 보통 작으면 2분, 많으면 3분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근데 질문은 맨 오른쪽 분이 하셨지만 눈 마주치면 나머지 2분을 다 하셔야 돼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눈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셔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눈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또 눈 맞춤, 시선 맞추는 것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인사에서 자리 앉기는 그냥 참고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은 들어갔을 때 서 있었대요. 앉으라는 얘기 안 하셔서. 그래서 그것도 센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한 번, 선생님 눈 마주 또 한 번, 계속 인사해, 계속. 그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서 기다려요. 다 시선이 일치될 때까지 그때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무조건은 아니야. 너무 이렇게 맞추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때때로 이것이 인상을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몇몇 있었어요. 끝으로 면접장에서의 조심.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학교 들어가는 순간, 아무튼 면접 가는 날은 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 면접 간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뭐 길 가던 할머니 뭐 들어줬더니 면접 간 어머니야. 뭐 이런 거. 아닌가? 있어요. 은근히 생각보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디였었나? 제가 고입 특목고였나? 그런 학교 그러니까 소개 뭐 이런 것들 간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면접 대기실 있죠. 대기실에 사람을 박아놔요.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아이들의 태도를 체킹해요. 그것도 해요. 화장실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야 돼요. 면접하는 날은. 그래서 면접하는 날은 항상 주의하세요. 거기까지인데요. 답변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뭐 참고로 두 가지씩은 다 아시죠? 그래서 당신 가치관이 뭔가?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이게 아니고 저의 가치관은 저의 가치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행하되 그래서 가치관인가? 가치관은 그게 아닌데 가치관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가 제 가치관인데 적어도 염치는 갖는 사람이 되자. 물론 젊을 때 달랐고요. 요즘에 갖는 건 염치 있는 노인이 되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두 가지로 먼저 던져야 돼요. 답변부터 하세요. A를 세 가지 설명하죠. 백신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 그럼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 이렇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그게 두 가지씩이에요. 일단 던져요, 다. 근데 이게 앞에가 맞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놀아, 이제. 앞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벌써 여기서 점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선생님들도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 진심을 담아야 돼. 되게 서운한 것처럼 진심을 담아줘야 돼. 근데 딱 이런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다고.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감정이 실려요. 그래서 면대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든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유사 답변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양해를 구하지 않고 딱 던지면 여러분들 거짓말 돼요. 그것도 거짓말은 안 좋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유사한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해봐. 근데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사람 좀 드물어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30분을 끄면 안 돼. 유사 답안이잖아. 정확한 답안이 아니잖아요. 조금은 짧게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적극성이에요. 이제 그래서 정답에서는 점수를 깎고요. 적극성에서 점수를 줘요. 그럴 때는. 나 당황하는 기색,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마!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안타깝지만, 얼굴 표정 굳어지고, 막 이렇게 탁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지리의 요지를 잘 생각해서, 이건 뭐냐면, 제가, 자네 우리 학교 왜 왔나? 왜 지원했나? 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그냥 답변 끝나자마자 확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답변이 끝나면 한 텀 더 쉬세요. 꿀꺽 한번 침을 삼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진중해 보여요.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어른 말씀 끝나자마자 팍 치고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한 템포 쉬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멈춰서 1분 이상 가면 방송사고예요. 그것처럼 저는 사실 초도 되는데 20초만 가도 여러분들 되게 침묵이 20초만 가도 되게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초 이상의 침묵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음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될지, 그 상황을 계속 앞에 있는 분이랑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여기까지예요. 소소하죠? 맞아요. 소소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제가 조금씩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사례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자소서도 사례나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태도나, 그리고 조금 신경 안 쓰게 될 사진이나 복장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려 봤네요. 자, 이런 소소한 것까지 준비를 합니다. 면접은 진짜 면접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기운을 끌어와야 붙는다고. 우주의 모든 기운을. 이거 다 끌어오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